2024-2025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는 한국 선수들이 소속된 팀들이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페노르티 황인범, 디나모 자그레브의 설영우, 셀틱의 양현준, 지로나의 김민수가 안타깝게도 한국 선수들이 소속된 팀들이 조별 라운드 마지막 경기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바이에른 뮌헨은 당연히 파리 안에 들면서 16강 직행이 될 거라 예상했지만 직전 경기에 페노르트에게 0대3 참패를 당해버리면서 마지막 경기에서 팀도 대승을 거두면서 상대 팀들의 성적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만약 독일 강호 슈투트가르트에게 마지막 경기를 패배하게 된다면 조별 라운드 마저 탈락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겨도 두 경기는 추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페노르트는 리를 상대하게 되는데 플레이오프까지는 확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셀틱은 아스톤 빌라를 만나게 되는데 패배를 할지라도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이 높고, 디나모 자그레브는 AC 밀란을 상대하는데 패배하게 되면 플레이오프 진출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지로나는 이미 탈락 확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챔스 경기 전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을 때 김민재, 황인범, 양현준이 선발 출전이 되었고, 이강인과 김민수는 교체 명단에 포함이 되었고, 설영우는 명단 제외였습니다. 솔직히 팬들에겐 한국 선수들의 활약, 그중에 득점을 하는 선수에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 소속된 김민재는 직전 리그 경기에서 헤딩골을 넣으면서 시즌 3호 골이 터진 상황입니다. 센터백이라고 해도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고, 이강인은 비록 교체 출전이지만 후반에 교체 출전할 확률이 매우 높고 공격수인 만큼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 경기 집중하면서 실시간으로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꼴찌팀을 상대하는 경기였습니다. 여기서 무실점에 7골 정도는 넣어야 파리에 들어갈지 말지 기회가 생깁니다. 그게 아니라면 더 높은 순위의 팀들이 패배를 해줘야 합니다. 노이어 골키퍼, 샤샤부이, 키미, 김민재, 스타니시치, 파블로비치, 사네, 올리세, 뮬러, 텔, 케인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무시알라가 빠진 것이 아쉽지만 매우 공격적으로 골 폭풍을 일으키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브라티슬라바는 이미 탈락 확정이면서도 뮌헨에게 버텨보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매우 촘촘한 수비와 선방이 가장 좋은 골키퍼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8분 만에 뮌헨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키미의 크로스에 뮬러가 헤딩골을 폭발시키면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브라티슬라바가 공격을 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기다렸다가 얻어걸린 역습 하나로 골이라도 넣어보겠다는 작전이었습니다. 점유율이 80%로 일방적인데 이후에 골이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큰 논란도 없이 말이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또 올 줄은 몰랐는데 맨시티가 홈에서 클리프 브리어를 상대로 일격을 당하면서 패배 직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맨시티는 아예 플레이오프도 치르지 못하면서 탈락하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변은 맨시티가 일으키고 있었네요. 승리만 한다면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은 건데 전반 마지막에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 진짜 바이에른 뮌헨도 꼬이고 있었습니다. 목표를 위해서는 전반에 3골 정도는 넣어줘야 도전이라도 하는 건데 한 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케인은 공격수가 많은 만큼 본래 포지션보다 살짝 내려와서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상대팀이 마음 먹고 잠궈버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딱 한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노이어 골키퍼가 슈퍼 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김민재는 전반에 깜짝 놀랄 중거리 슛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민재에게 딱 하나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중거리 슛이었습니다. 라모스, 리디거, 지금 현 감독인 콤파니 감독 등 레벨이 높은 센터백들은 중거리 슛이 장착되어 있는데 김민재는 롱패스, 스루패스 등 분명 좋은 킥력을 가지고 있는데 슈팅을 안 때려요. 그런데 이번에 골이 터지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김민재가 위협적인 중거리 슛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뮌헨은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을 선발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강인의 현실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모든 선수들이 100% 컨디션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경기를 치르게 될 때 이강인이 낄 틈이 없었습니다. 바르콜라, 덴벨레, 두에, 비티냐, 네베스, 자이레메리, 루카스, 파초, 마르키너스, 하키미, 돈나루마 골키퍼가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에 3골을
폭발시킵니다. 두에의 아크로바틱한 어시스트가 나오면서 바르콜라의 선제골, 덴벨레는 멀티골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은 15위까지 올라가면서 뭐 9위나 15위나 뭐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뮌헨과 똑같은 뭐 별다른 게 없는 겁니다. 거기다 후반에도 덴벨레는 추가골을 넣으면서 헤드트릭을 완성시켰습니다. 실시간으로 18경기가 치러지고 있는데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경기 초반에 2골을 넣으면서 16강 직행이 확정되는 줄 알았는데 이후에 2실점을 해버리면서 플레이오프로 추락을 해버렸고, 바이에른 뮌헨은 간간히 실시간 9위까지 올라갔지만 한 골밖에 못 넣고 있으니까 답이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뮌헨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뮌헨이 챔스 첫 번째 경기에서 9골을 넣은 적이 있으니까 혹시나 했었죠. 네. 후반 62분에 케인이 헤딩으로 골을 넣긴 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선수들의 상황보다 가장 궁금한 건 바로 맨시티의 상황이었습니다. 설마 이대로 탈락인 건 아니겠죠? 네. 후반 시작하자마자 맨시티는 코바치치의 득점과 함께 상대 자책골까지 나오면서 60분 안에 그래도 역전을 시키면서 실시간 플레이오프 4정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9위부터 16위에 올라있는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맨시티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 중에 또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네. 와, 진짜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이 강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벤치에만 있는 선수는 결코 아닙니다. 강팀은 워낙 경기가 많다 보니까 베스트 11이라는 게 없습니다. 꼭 필요한 선수죠. 만약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이 원픽 주전이었으면 이미 1000억이 넘는 이적료에 연봉도 뭐 200억이 넘었겠죠. 네. 이강인은 후반 60분에 두에와 교체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윙어로 출전했다고 보면 되죠. 이강인의 골이라도 나오면 그걸로 위안이 될 텐데 이미 4골을 넣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경기가 치열하지 않았고 별로 터치도 없었습니다. 아스톤빌라가 다시 앞서 나가게 되면서 이대로면 프리미어리그에서 3팀이 16강 진출이 확정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맨시티도 플레이오프까지는 뭐 오른 상황이라서 부러울 만큼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스톤빌라가 16강을 진출할 줄은 더욱 몰랐네요. 아스톤빌라가 뮌헨을 이긴 게 정말 컸죠. 그래서 성적이 뒤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끝은 아니에요. 아탈란타가 극적으로 역전을 해버리면 아스톤빌라는 무조건 9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바르셀로나를 상대하고 있는 건데 그건 좀 힘들겠죠. 아쉽게도 한국 선수들은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김민재는 이제 플레이오프 2경기를 추가로 뛰게 되면서 뮌헨이 4강까지 올라간다는 전제로 본인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뛰는 시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선수들 호흡도 좋아지고 덴벨레가 진짜 사고만 안 치면 플레이 자체가 진짜 매우 좋습니다. 바르셀로나 느낌도 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진짜 우승 후보로도 보이더라고요. 전문가들의 예상도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유럽에서 유일한 무패팀입니다. 네, 그리고 황인범은 팀이 패배는 했지만 19위로 플레이오프 확정이 되었습니다. 셀틱도 플레이오프 확정. 네. 플레이오프 대진 추첨은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열리게 됩니다. 한국 선수들의 대진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